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최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열흘 앞두고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절대 사표 내지 말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VIP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녹음 파일은 전화통화입니다. 통화 시점은 작년 8월 9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때였습니다. 통화 상대방 중 한 명은 해병대 출신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 씨. 또 다른 한 명은 이 대화 녹음을 공수처에 제출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예.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이 씨는 임 사단장의 진급도 언급합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VIP 쪽에서 임 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또 있습니다. 올해 3월 4일 통화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씨가 그러니까라며 맞장구 친 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입을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까.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이 씨는 해병대 후배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은 있었다면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전혀 몰라 얘기만 들었지 구명 로비는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VIP가 누군지 묻자 자신도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녹음 파일이 짜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정근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이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간 모릅니까? 민간이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이 씨를 통해 수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이 씨에게 사건을 말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이 이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씨의 말이 허풍이거나 이 씨가 대통령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씨의 구명 로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최상병 순직 1주기가 임박했고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한이 끝나는 시점들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모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압수된 회사 직원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계좌의 주식 잔고와 인출 내역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줄곧 김건희 여사 계좌를 본 적도 없다. 김건희 파일 작성 경위를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씨와 김 여사는 어떤 관계일까? 작년 3월 이 씨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처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를 개인적으로 아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작년 4월 자신의 재판에서는 김 여사를 서 회장이라는 분에게 식사 자리에서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아는 사이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계좌들을 이 씨나 그의 처남이 직접 운용해 시세 조종에 활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뒤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이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씨는 김 여사와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함구했습니다.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이 씨의 임 전 사단장을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와 이 씨가 주가 조작 시기부터 현재까지 따로 연락한 적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현재 130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해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각종 의혹들을 따져보겠다며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사흘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 동의자 수는 13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청원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30여 명을 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된다. 위법행위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법사위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1년인 오는 19일 1차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일주일 뒤 26일 2차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따져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등 39명을 청문회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당시 주요 증인과 함께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 대통령실 강희구 부속실장, 조태용 전 안보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임성근 구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 이종후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청문회 이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로 증인들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입니까?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맛에 따른 여론 재판으로 대통령 탄핵의 예비 절차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후보 모두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장담했었지만 이 문자 메시지 논란을 둔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앞으로도 공적인 일이라면 김건희 여사와 문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첫 당권 주자 TV 토론회,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OX 코너. 첫 질문부터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언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지 묻자 4명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원희룡, 윤상현 차별화, 한동훈, 나경원 차별화가 필요 없다 답했습니다. 대통령과 저희의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차별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서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호 토론이 시작되자 한동훈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거는요. 제가 보면 만약에 특수부 검사시잖아요. 만약에 피의자가 그렇게 가서 말을 바꾸면요. 구속영장 바로 때려버립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후보는 당대표가 돼도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을 거라며 사과하려는 진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진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적인 연락에 대해 답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 후보가 총선 공천을 가족과 논의했다는 의혹을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데 대해 두 후보는 거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당과 후보들은 TV토론에 앞서 집권 여당답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과 핵무장 등 정책 질의도 있긴 했지만 질문 자체가 적었고 열기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